민영화라는 게 이재명 의원이 수사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영화 반대세 했던 걸로 지금 선거법 위반 수사받고 있어. 민영화 반대세 했던 거.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민영화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아. 허위사실로 고발당한 거죠. 근데 이번에 각종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야, 나 뭔 경호라고 이야기 안 했다. 경호야, 민영화라는 게 니들 대가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 의도가 보고 방향성을 보면 다 보이는데 우린 민영화 안 합니다. 김대기 이 새끼 돌대가리 같은 대기. 내가 성씨 누구라고 말 안 했다. 대기가 그랬다니까요. 땡 대기가 원래 민영화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들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 매각, 예를 들면 우리 한전 같은 건 이미 민영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한전이 51% 지분이 정부에 있다 그래서 민영화가 아니야? 49% 지분은 일반 주주들인데 민영화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살짝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른 방식의 민영화야. 민영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 나라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먹는 거. 이번에 팔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황무지라고 안 해. 뭐라 그랬더라? 뭐 나대지라 그랬던가? 그러니까 뭐 돈 안 되는 거. 유휴자산. 유유자산 이런 거.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알짜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봤지. 부동산 업자들 할 말. 이 정도면요. 노른자의 땅이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이득이다. 아니 강남 한가운데 사거리에 어젓한 빌딩인데 웬만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왜 팔려고 하는 걸까요? 웬만한 사람 가지고 있으면 다 네. 이득이라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팔 때는 시가로 파는 것도 아니고 장부상 가격으로 먼저 경쟁 입찰을 매길 텐데. 근데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동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자영업자 출신 이분이 어저께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던 내용이 이런 건데요. 기재부가 예전에 이 재산은 팔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던 거를 기재부가 깬 거예요. 원칙적으로 일반 자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설정, 5년 단위 중장기 국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 추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국유재산을 남발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 경호야, 너 잠깐만 나 보여줘봐요. 얘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6조 빚 갚겠다고 그 알짜 같은 노른자의 건물을 파는 행위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예. 팔 사람이 정해진 느낌이야. 그렇죠. 살 사람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팔 사람이 정해진 느낌이야. 살 사람 똑같은 말이야. 쌀을 팔아온다고도 하고 사온다고 그렇죠. 돼. 그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처음에 기재부에서 매각한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무슨 강남이 아니라 유유지나 이런 땅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니까 강남에 노른자 땅이 있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얘네들이 악의성이 더 돋보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놀라운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국유 재산을 팔기 시작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전을 민영화한다. 그래서 한전의 소유주를 민간으로 넘긴다. 이런 방식의 민영화 말고 그러니까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알짜 자산들을 갖다가 야금야금 팔기 시작했다는 건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사례로 이야기되는 게 그 석유공사 본사 그 사옥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팔았는데 그 산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기재부 관료 출신이더라. 이제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코람코라고 예. 부동산 자산 신탁 회사인데 코람코에 한국석유공사 4억을 팔았어.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빚도 거의 못 갚고 매년 지금 다른 건물 들어가서 월세만 납입하는 게 수백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넘어갈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중에 한국수자원 기술공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민영화시켰거든요. 근데 민영화시켰을 때 이거는 너무나 공적인 기술이어가지고 시장 경쟁력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그 회사를 계속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자원공사가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MB 때였거든요. 근데 수자원공사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필요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회사를 다시 자회사로 편입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하냐면 수자원공사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회사를 만듭니다. 똑같네. 그래서 이 회사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진 회사를 계속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고위 관료들이 퇴직 이후에 자기 삶을 위해서 미리 세팅하고 디자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관에 의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석유공사 그 회사만 해도 이명박이 자원외교하면서 그 전에 있던 부채 비율이 한 50%밖에 안 됐는데 250%로 거덜내버려요. 그래 놓고 나서 야, 니들 빚 안 갚아? 그래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사옥을 팔아. 사간대가 기재부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것이야. 예. 그거는 뭐, 그러니까 거의 범죄 집단에 가깝다. 예, 맞아요. 국가 재산을 그렇게 꼼수를 부렸고 팔아먹는 건 범죄입니다.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기재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방침까지 뒤집고 당장 이달부터 팔겠다는 거예요. 8월 달부터.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란 거 하나 있네. 이번에 그 매각 대상 건물들 중에서 아까 말한 저기 수자원공사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이제 서울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 신사동, 강남에 있는 그 건물들 중에 세 개 다 보여줘봐요. 이거 사진. 옵스게 생겼구만요. 이게 지금 쓸모가 완전. 없어서 판다는 거야? 새 거네. 강남 노른자 위에. 예. 근데 결정적인 게 이 신사동 건물 인근에 전철 들어옵니다. 계획이 잡혔어요. 대박. 몰랐나 보네. 몰랐나 기자회견을 보네요? 몰랐나 어. 봐요. 아니, 기재부가 그러니까 모를 그 수 전철 있나? 들어오기 전에 팔아야지. 네. 그래야지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애들이네, 정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위례 신사선이라는 것도 위례에서 지금 신사역까지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을 관통하는 그 자리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지금 이 근방에 있는 건물들 이걸 매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용 네? 후보가 정말 대단한 게 정말 이렇게 눈 뜨고도 코베일 상황으로 기재부가 나라 재산을 팔아먹고 있을 때 이 민영화 방지법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심사를 한번 거쳐야 된다. 이 정도 식견이 있는 그 이재명의 지도자라는 게 이거 봐 분명히 알 수 있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꼼수 민영화 시도는 탄핵감이라고 봐요. 완전히 국가 시스템 해체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국가 재산만 팔겠습니까? 공공기관도 국가 재산이거든요. 이거 민간에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공공기관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전이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면 전기료 비싸서 에어컨 못 틀죠.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보존해가면서 적자 내가면서 하는 거야. 그게 원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명박 때부터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기업 마인드라는 게 비판 정도가 아니라요. 나라 망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빚을 줄여라고 하는 메시지에는 국유재산을 팔라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력 감축하라는 것도 포함돼요. 인건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채용 안 하고.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청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사 같은 데 한번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잔인한 게 그렇게 정리해고한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파견 회사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급여만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MB 정부도 MB 때든 박근혜 때든 그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계속 똑같아요. 근데 인건비를 줄이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그러면 구조조정된 나간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더 적은 돈을 받고 계속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까지 했던 일을 오늘 갑자기 왜 어떻게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한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파견 회사들은 또 누가 하느냐? 또 그 퇴직 관료들이 만든 자회사가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사동 저런 빌딩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은순 같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최은순의 일가족이 최은순 일가족이 보유한 부동산만 1,000억 원대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민신동시급이잖아요.
그런 건물은 최은순네 같은 데가 사는 거야. 맞아요. 짬짬이에서 다 살 사람이 정해져 있거나. 그리고 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저 강남의 한전 뭐 사옥 뭐 현대 사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런 건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지하철이 근처에 들어와. 거기다가 대기업, 공공기관 빈자리, 국가의 역할 이런 거 누가 해? 다 재벌이 하게 돼요. 건물도 재벌이 사고 국가가 했던 역할이 되면 수도민영화, 전기민영화 하면 다 그게 재벌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업 확장하는데 뭐 무슨 어떤 반도체를 확장시킨다든가 무슨 미래 녹색 성장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공공 역할을 것들을 야금야금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이 공급하는 전기, 현대가 공급하는 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이 이걸 막아야죠. 뭘로요? 탄핵으로요.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민영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쁘다 바빠. 아니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어쩌면 일본 자본에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들여서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마치 그 안에 캠프 안의 분위기가 큰 이권 사업을 따낸 것 같은 분위기였다. 환호하는 분위기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근혜 때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빨리 뽀록이 났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한 10년이 지나오면서 정보 공유나 일반 사람들에 대한 정보 공유나 정보 접근성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경호야, 우리가 더 위에 있어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이명박 때나 가능했지. 그때 그 버릇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대기 추경호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힘합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금 윤석열 민영화 반대 공동투쟁을 선포했어요. 민영화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국민 대토감을 또 시켜야 돼요. 윤석열이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공공기관에도 지금 많은 사람 일자리 잃게 생긴 거. 빚 줄인다는 미명하에.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은 부자 감세나 이런 일관성이 있긴 뭐냐면 부자들 세금 덜 걷겠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전을 하려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이거를 막겠다는 것이 또 다른 한편의 꼼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요. 박용진 씨 지금 메시지는 이재명 같이 내야 돼요. 민영화 방지법 통과시켜서 정부 단독의 결정을 막을 것이다 같은. 계속 이재명은 이런 목소리 내고 있잖아. 윤석열과 싸우는 메시지 이미 내고 있잖아요. 박용진과 이재명이 같은 메시지 내는 거 보고 싶다. 뭔 셀프 공천이네 만에. 이재명이 의원직 국회의원이 된 게 그렇게 배 아파? 그냥 그 팬덤이 부러운 거죠. 배 아프고. 제가 그렇게 못 따라오지. 딴짓 좀 하지 말자. 자, 어쨌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민영화가 이제 실제로 이달부터 팔겠다는 거야. 아까 그 건물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알짜배기 땅들은 딱 숨겨놓고 그 지방에 있는 땅 몇 가지만 두 개 예시를 들어서 안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저기 백일백서처럼 표지를 안고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진짜는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국민을 기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을 속여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명박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는 뭐 캐나다라던가 뭐 이런 게 예, 자원외교 예. 해가지고 한 게 몇 가지 있지만 국민이 모르는 게 아직도 한참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야, 진짜 꼼꼼하죠. 무능한 새끼들이 존나 사악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다시 드러나는 게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그 국유 자산 매각을 시도할 때 글자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거든요. 고위 관료들이 퇴직할 때 그냥 퇴직하지 않습니다. 퇴직 5년, 10년 전부터 미리 다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부서에서 퇴직 이후에 어떤 영역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디테일을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굵은 부스럼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대통령 모르게 그냥 대통령이 잘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은 관료들끼리 알아서 그냥 짬짬이로 해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계속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청계광장에 나오세요.
6시입니다.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에 청계관계 나오세요. 이미 윤석열 탄핵 집회가 한 2, 3주 전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청계관계 나오세요. 민영화 하는 것만 봐도 그냥 뒷목 잡고 싶잖아, 지금. 진짜. 너무 열불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청계광장에 모이세요? 저는 토요일에 우리 당대표 대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전주에 있겠습니다. 마음은 네. 청계광장에 가 있겠습니다. 청계광장 가서 촛불 드시고요. 유튜브로는 이재명 득표율 보세요. 그럼 되지.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가서 6시 반에 발표니까 어. 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보니까. 에이. 자, 새날 구독 여러분 조금만 해주시면 66만 명 되겠네요 이제. 야, 감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네.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또 9시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뒷목 잡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아직도 시청 안 하신 분들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다음 주부터 채팅은 구독자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구독 좀 해주세요. 농담이에요. 경고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 다시 올게요. 세 분 고생하셨고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